오늘 강의 주제는 마이크로칩 툴과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1D 터치 튜닝 및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칩에서 터치를 담당하는 곽기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어젠다로는 오늘 간략하게 정전 용량 센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랩으로는 두 개의 작은 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MCC와 터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터치 펑션을 MCU에 포팅하는 과정을 하는 랩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임플리멘트된 펌웨어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라는 툴을 이용해서 센서를 모니터링하는 랩이 두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펜딕스로 별도로 추가된 터치 관련된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전 용량 센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전 용량 센싱이라는 것은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캐패시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캐패시터라는 것은 전화를 충전하는 일종의 물탱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정전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거리, 우리가 늘 거리에 반비례하고 유전율에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한다는 이 공식이 있는데, 이걸 우측에 보시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평행한 금속 도체가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개의 도체 사이에는 유전체가 끼어 있습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과 거리에 의해서 정전 용량 값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고, 그리고 유전율이 큰 물질이 중간에, 도체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을수록 또 전하량은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금속 도체 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하량이 많이 쌓이는 걸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PCB 구조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토탈 센서의 캐패시턴스는 여기서는 CS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이 CS라는 부분은 토탈 센서의 캐패시턴스인데, 이거는 PCB에서 형성되는 CP, 파라스틱 요 항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CF, 폰에 대한 캐패시턴스 항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통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CP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이 터치가 이루어지면 CF라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센서, 좋은 정전 용량 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 핑거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변화량을 크게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PCB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CP, 플라스틱을 작게 설계하는 거고, 그리고 기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CF, 폰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CP를 작게 설계하는 방식은 센서 면적보다 센서 트레이스의 굵기를 얇게 하거나 길이를 짧게 하거나, 또는 그라운드와 센서 트레이스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킴으로써 CP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손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ABS보다 유전율이 좋은 유리를 쓰거나 아니면 커버 두께를 얇게 함으로써 이 손의 영향력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센서의 터치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센서의 데이터를, 기본적인 센서를 어퀴션, 획득하는 단계가 첫 번째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ADC를 기반으로 해서 터치 센서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노이즈 같은 걸 걸러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필터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안정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제스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디시전 메이킹. 이 3단계를 거쳐서 정전 용량 센서의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정전 용량 센서에 대한 이론을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센서를 충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셀프 캐패시턴스하고 뮤추얼 캐패시턴스로 나눕니다. 셀프나 뮤추얼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센서를, 우리가 캡이라는 센서를 충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셀프 캡이냐 뮤추얼 캡이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셀프 캡은 충전하는 라인과 읽어드리는 라인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버튼이 많아지게 되면 이 채널이, 센싱하는 채널 역시도 많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센서가 1:1 매핑이 되기 때문에 감도는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뮤추얼 캐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채널과 센싱하는 채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충전하는 포트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서킷이라고 불리는데, 일종의 펄스를 만들어서 전류를 센서 채널에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이 값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센서를 드라이빙하는 X 채널과 센서를 읽어드리는 Y 채널로 분리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키 매트릭스, 그 메카니컬 키 매트릭스랑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뮤추얼 캡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가 많아지면, 아까 셀프 캡은 60채널이 필요하면 채널이 60개가 필요한 반면에 뮤추얼 캡 같은 경우는 XY 개수, 그러니까 8x8이면 64개의 채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이 부족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로코스트로 개발해야 할 경우에는 뮤추얼 방식을 쓰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뮤추얼 센싱하고 셀프 캡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셀프 캡 같은 경우는 단점으로는 채널당 한 핀이 필요한 반면에 감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널당 한 포트당 하나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감도는 좋아서 두꺼운 글러브를 쓰는 이 싱글 터치 솔루션에는 적합하고요. 그리고 커버가 두꺼워서 감도가 덜 나오는 구조나, 그리고 근접 센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셀프 캡 방식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븐 실드 또는 가드라고 불리는 테크닉을 같이 쓸 경우에는 워터 톨러런스라는 물에 대한 내성이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뮤추얼 캡 같은 경우는 한 채널당 XY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이 3키가 이상이 됐을 때만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한 채널을 구성해도 미니멈 2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3채널 이상에서만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버튼을 로코스트 버전, 그 핀수가 작은 칩을 사용해서 많은 키 개수를 구현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뮤추얼 캡의 장점은 워터 톨러런스가 아까 드리븐 실드를 쓰는 셀프보다는 좀 낮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워터 톨러런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용어에서 저희가 이제 CVD라는 용어와 PTC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 터치는 기본적으로 CVD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캐패시티브 볼티지 디바이더라는 약자로서 외부에 별도로 회로가 없이 충전된 전류 값을 전압 형태로 ADC로 읽어내는 방식이고요. 대다수의 8비트 MCU, 거의 대부분의 8비트 MCU에 10비트 ADC가 달려있거나 10비트, 12비트 ADC가 있는 MCU는 모두 이 CVD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하드웨어 CVD 또는 ADC 스퀘어라고 불리는 페리페럴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MCU 안에 터치 페리페럴이 내장돼서 나오는 제품군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 ADC를 쓰고 있는 제품군 같은 경우는 터치 알고리즘을 얹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터치 센싱 하는데 MPU 로드가 모두가 잡혀 있고요. 이 페리페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CPU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페리페럴이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센싱이 끝나면 MCU에 인터럽트를 걸어주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CPU 로드를 줄이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이 VDD를 이용해서 ADC 먹스를 스위칭하게 되면 이 VDD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C 홀드를 충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스위치를 다시 센서 쪽으로 스위칭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흘러나와서 센서하고 평행을 이루게 되고 이때 이 값을 ADC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C 홀드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우리가 읽고자 하는 정전 용량 센서에 전류를 충전하고 디스차징 하면서 값을 ADC로 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PTC라고 하는 것들은 아트멜, 예전에는 아트멜에서 차지 트랜스퍼 방식의 다음 세대의 터치 방식인데 페리페럴 터치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똑같이 ADC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보통 8비트 MCU와 32비트 코어텍스 M0 베이스의 32비트 MCU 그리고 MPU에 페리페럴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센싱하는 페리페럴이고요. 이거 역시도 ADC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내부에 있는 컴펜세이션 캐패시터라는 이 블록에 의해서 전류를 센서에 흘려주고 이 흘려진 값을 다시 ADC로 읽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형이 CVD나 PTC나 거의 동일한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이크로칩은 CVD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멜은 PTC라는 페리페럴 터치 컨트롤러 페리페럴 형태로 센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 환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아직은 아트멜하고 마이크로칩이 합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개발 환경이 완전히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은 MCC 베이스의 MP랩X ID라는 개발 환경에 마이크로칩 코드 컨피규레이터라는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8비트 픽 MCU는 이 MCC를 통해서 코드를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트멜 같은 경우는 아트멜 스타트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웹 베이스의 스타트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이 스타트라는 툴을 사용하면 AVR MCU와 SEM, 코텍스 M0 플러스 기반의 터치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MCC와 스타트 툴의 GUI 화면을 캡처해 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8비트 MCU에 터치가 있는 8비트 MCU입니다. 로드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일반 제너럴한 MCU를 가지고도 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드웨어로 페리페럴이 돌아가는 제품군들이고요. 기존에 있는 터치 단순히 ADC를 쓰는 것보다 노이즈에 대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8비트 MCU에서부터 64핀 MCU까지 로드맵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PIC16F191XX 시리즈 같은 경우는 LCD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LCD 또는 커스텀 LCD를 사용할 때 이 칩 원칩으로 터치와 세그먼트 LCD 컨트롤과 통신 기능들을 한 칩으로 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32비트 계열군의 로드맵입니다. 보통은 코어텍스 M0 플러스에서부터 M4 그리고 APU인 A5 코어까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는 3.3V로 구동이 되지만 샘C 같은 경우는 5V 인터페이스가 5V로 구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CAN-FD를 두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과 터치를 같이 쓰는 오토모티브 제품에 적합한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SAM HA1이라고 불리는 린 SBC가 내장되어 있는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그 린 전원을 받아서 통신도 하면서 터치를 할 수 있는 제품군이 SAM HA1이라는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MPU급의 SAM A5D2라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어텍스 A5 코어고요. MPU입니다. 리눅스를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인데 여기에 PTC 페리페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 기반에서도 터치를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그래서 8비트와 32비트 MCU, MPU 터치 로드맵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